CPA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했을 때 당장 내년에 시험을 목표하고 있는 분들도 빠르게 탄력적으로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도전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 말이나 쉽지 실천하면 쉬울까요?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한 교육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애플TV의 요소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자 직업 굉장히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의사, 검사, 판사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사자 직업들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억대 연봉이 보장되면 물론이고 엄청난 수준의 명성까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관련 전공의 4년제 또 명문 대학을 졸업해야만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이고요. 일종의 국가시험을 치러야만 또 합격해야지만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 직업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회계사라는 직업만 비전공자든 고졸이든 학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진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높은 연봉 그리고 명성을 바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할지 이 수월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되려면은 공인회계사 시험인 CPA 시험, 이 시험 조건을 먼저 갖춘 다음에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학력 관계 없습니다. 나이 관계 없습니다. 단순히 응시 조건만 갖추고 시험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응시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요. CPA를 시험 보려면은 경영, 회계, 경제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회계 파트, 이 회계 파트는 12학점 이상의 수업만 이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영 파트는 9학점 이상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는 고작 3학점. 그리고 영어 성적 커트라인이 있는데 영어 성적은 토익 기준으로 700점밖에 안 돼요. 사실상 700점이면은 누구나 조금만 공부해도 이룰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단순히 CPA 응시 조건만 갖추고 그리고 나서 시험만 합격하면 되기에 비전공자든 고졸이든 연령이나 직장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CPA 응시 자격 어렵지 않습니다. 또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서 학교를 갈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분들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인데요. 이 학점은행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제도예요. 자, 생소한 부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CPA 응시 자격 어떻게 갖추는지 수업 방식이랑 진행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CPA 응시 자격을 갖추는 이유, 학점은행제가 온라인 대학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대학 제도 말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수강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일반 대학과 똑같아요. 개강하기 1개월 또는 2개월 전에 나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과목 수에 맞게끔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는 원격평생교육원에다가 하는 방식인데 컴퓨터로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되고 복잡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인터넷 강의 말 그대로 동영상을 보도 진행이 돼요. 동영상을 켰을 때 처음엔 당연히 0%겠죠. 이 재생률이 0에서 100%로 높아지게 되면은 출석 처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듣는 거예요. 한 과목당 약 2주씩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내에 내가 직장이냐? 그러면 퇴근 후 야간에 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평일에 듣기가 너무 바빠. 그런 경우에는 주말에 아예 몰아서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CPA 응시 자격을 갖추면서 본 시험을 미리 예습할 수 있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습하면서 응시 조건도 갖추고 CPA 시험 준비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 대학보다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는 마지막에 학점 인정 신청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절차를 마치면은 학점 인정 내역서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이 내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은 공인회계사 CPA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 고작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했을 때 당장 내년에 시험을 목표하고 있는 분들도
빠르게 탄력적으로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자, 이렇듯 CPA 응시 자격은 학점 문제를 통해서 최단기간에 그리고 수월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점 응시도 대학 제도예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는 CPA 시험입니다. 그래서 금감원 규정, 학점은행제 규정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주의사항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 과목 선정입니다. 이 과목 선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CPA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정해놓은 그 규정들이 있는데요. 해당 규정이 보면은 금감원에서 이러한 수업만 인정해주겠다라고 정해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분명히 회계 수업을 이수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감원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이면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학점이든 200학점이든 300학점이든 학점은행제 회계학 수업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단 1학점도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즉 응시 조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작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서 CPA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고 또 어떠한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행정 절차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행정 절차를 마치게 되면은 학점 인정 신청 내역서라는 걸 받을 수 있다고. 이 내역서를 금감원에 제출을 해야만 CPA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 아무 때나 발급받을 수 없어요. 1년에 딱 4번밖에 발급받지 못하고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절차에 맞게끔 행정 절차를 마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진행하면서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 CPA 응시 자격 앞선 주의사항들만 잘 신경 쓴다면 수월하게 그리고 최단기간에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나 쉽지 현실적으로 봤을 땐 부담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본시험 공부해야 되지, 학점은행제 신경 써야 되지, 행동절차 신경 써야 되지, 금감원 규정에 대해 신경 써야 되지. 번거로워요. 심지어 직장인이다, 알바 중이다, 일상이 바쁘다, 그 와중에 이런 거 사소한 거 언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럼 시험 공부 언제 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CPA 전담 멘토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시작부터 배정되는 학점은행제 CPA 전담 멘토는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 규정 내에서 차질이 없게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구상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 4개월 만에 최단기간에 단축해서 마치기 위한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플랜을 동시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CPA 본시험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쁠 거예요.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이런 바쁜 와중에 학점은행제, 금감원 규정,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최소한으로 낮춰서 본시험에 대해서 포커스를 더 맞춰서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당연히 CPA 전담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본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연히 본시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얼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시간 분배를 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기에 CPA 전담 멘토가 구상해드리는 플랜을 토대로 시간 분배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본시험에서 몰두해서 포커싱을 정확히 맞추는 게 해당 과정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회계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과정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연령, 학벌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꿈을 위해서 또 조력자도 있으니까 부담을 낮추고 최선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 내용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애플TV의 요섭쌤이었습니다. 안녕!